정말 언제쯤이면 뉴스파이터가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지 않을 날이 올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면에서는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 6일에 오후 3시쯤에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 50대 남성이 낮술을 먹고, 그러니까 오후 3시니까 술에 취했다면 낮에 술을 먹은 거겠죠. 낮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소형 SUV를 타고 이게 도로를 약간 이탈해서 이 철제 가로등 있잖아요. 네. 거기를 들이받았는데 이 가로등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 6살짜리 어린이와 그 형이 서 있었어요. 저게 사고 현장인가 봐요. 처참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왜 이 어린아이 둘이 서 있었지? 엄마가 이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는 과정에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바깥에 두고 들어갔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 충격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등이 뽑혀서 쓰러졌는데요. 저 쓰러진 가로등에 어린 6세 아이가 깔리게 됐고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이 6살 아이가 숨졌던 아이고, 사건입니다. 세상에. 말이 안 나옵니다. 세상에 당시 현장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길래 무슨 일인가 갔죠. 사고는 나 있었고 애는 다 실어갔고 전부터 쓰러져 있었지. 오토바이 받아도 나갔고 그 다음에 전부터 쓰러지니까 소리가 컸죠. 박치는 소리. 저 영상 정말 너무 보고 있을 수가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를 근처에 있었던 상인이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이 사고 현장에서 30m 정도 떨어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등이 떨어지는 소리가 가게 내부까지 들릴 정도로 너무 컸다라는 거죠. 이 꽝 하는 소리가 너무 컸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를 한 것이 이 가로등과 부딪힌 이 6세 아동이 의식 없이 쓰러지게 됐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사고 현장을 본 아들, 그러니까 첫째 그 아이가 형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매장 밖으로 나왔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사고 현장을 보고 이 쓰러진 아이의 이름을 연신 부르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이 신고는 사고를 목격한 상인들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눈앞에서 동생의 사고를 본 형도 형이고요. 그 아이 큰아들 손에 이끌려 나와서 처참한 현장을 봐야 했던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어떡합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왜 아이를 그러니까. 길가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 앵커도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는데 저도 너무너무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면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아니 그 금쪽 같은 아이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잠깐 햄버거 사러 들어갔다 왔는데 아이가 죽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이 엄마는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어도요.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옆에 있는 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6살 동생이 자기 앞에서 처참한 저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아이는요. 제가 볼 때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말을 못한대요, 제대로. 왜냐하면 그 엄청난 충격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계속 남아있을 거거든요. 심리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니 술 먹고 대낮에 그것도 음주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SUV를 타고 운전하고 와서 저 아이 한 명의 아이의 생명을 저렇게 그냥 무참하게 하늘나라로 보내버렸으니 이 사람이 이 태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부모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혹시나 가게에 들어가면 마스크 벗고 있는 분들 식사하는 분들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또 들어가면 출입 명부도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자기는 그냥 햄버거만 사갖고 나오려고 가능하면 밖에 좀 있어라고 형한테 맡겨놓고 들어갔다 왔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 엄마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평생 동안 그 아이를 가슴에 묻고 살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온 가정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줬고 그 어린 그 형에게는 또 다른 트라우마를 안겨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천하의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부모가 느낄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답답해서 정말 속이 터지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김은배 팀장님,
이 사고 낸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진짜 왜 이랬답니까 진짜. 그 50대 남성분이 그 근처 식당에서 아는 분하고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경찰이 연예계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음주 측정 수치가 0.08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음주 측정에서 0.0상이면은 면허가 정지가 되고 0.08 이상이면은 취소를 시키는데 0.08이면 상당히 이제 취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아이 한 명을 이제 사망시켰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윤창호법이 있습니다. 네. 윤창호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에 의하면은 사망사고 시 음주운전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5조 11의 그 1항을 보게 되면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 실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판까지 어떻든 간에 그 조항에 따라서 경찰에서는 입건을 하고 또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사 끝난 다음에 10일 내에 이제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검찰에서 재판으로 기소할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그래요. 점심에 낮술 먹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운전대는 왜 잡습니까? 운전대를 왜 잡아요? 이 아이, 이 불쌍한 이 아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걸 지켜봤던 형, 그리고 그 엄마, 지금도 자신의 가슴을 쳐가면서 자책하고 있을 그 엄마, 풍비박산한 이 가정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정말로 이런 경각심을 안 갖는 겁니까? 꼭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야지 그때 가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오늘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치킨 배달하던 가장을 숨지게 만든 그 음주운전 사건요. 그 운전자, 30대 운전자가요,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자,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셨습니까? 사고 직후에 왜 구호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잠시만요. 법정에 가서도 심신미약 주장하실 건가요? 그래 들었다 돼서. 백성훈 변호사님, 네. 완전 무장한 거예요? 지금 롱패딩으로 지금 모든 걸 다 가렸어요, 지금? 네, 아직 롱패딩을 입을 시기는 아닌데 정말 조금도 국민들한테 얼굴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근데 일단 피해자에게 죄송하냐는 질문에도 무답으로 일관을 했는데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2시 반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 사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일 새벽에 인천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맞은편에서 오던 치킨 배달하려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일단 만취 수준의 그런 수치라면 일단 적용되는 법조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하는 법률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최근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추세를 보면 대부분 영장이 발부될 것을 일단은 예측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마지막 질문에 이 얘기하죠. 법정에 가서도 심신미약 주장하실 건가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체포된 이후에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병원에도 몇 차례 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시치 심사 전까지. 뭐 행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없을 거겠지만 이런 주장은 좀 지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가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기 전에 대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면. 운전대를 잡기 그 직전의 상황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다툼 끝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나가서 바로 운전대를 잡은 건데요. 그때 상황을 보면 지인 3명과 인근의 그 을왕리 해수욕장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까지가 2.5단계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던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9시까지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네. 이제 차수를 변경해서 모텔에 가서 이어서 술을 마시던 중에 일행과 시비가 붙고 싸움이 나오면 그러면 그냥
뭐 사과를 하든지 나왔으면 되는데 그 자기의 화를 못 참고 운전대를 잡고 가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참변, 이런 교통사고를 내게 된 겁니다. 물론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요. 그러면 그 불안정한 장세, 뭔가 화가 난 상태에서 음주까지 술 취한 것까지 가해져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했을 거 아니에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차가 이 여성의 차가 아니에요. 허허. 이 같이 동승했던 40대 남성이 하나 있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 남성 법인 소유로 등록된 차량이에요. 허허. 그리고 이 둘은 그날 처음 만났고 이 동승자의 지인과 이 여성이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근에 운전자 바꿔치기 얘기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운전한 게 걸리면 문제가 되니까 바꾸자. 이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구심도 적잖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하. 일단은 지금 뭐 그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동승자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그 전제를 하더라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했거나 하게 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네. 운전자뿐 아니라요. 조수석에 탔던 40대 남성 둘 다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자, 사고 목격자이자 신고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에 바로 전화를 해서 차에서 나와서 보니까 고인분께서 그 4차선 중앙에 엎드려서 계셨거든요. 동승자석에 있는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이미 만취가 됐고 안쪽에 딱 사람을 보니까 여자인 거예요. 네. 여자도 딱 보니까 취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앞에 있는 창 유리랑 그런 게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이 여자랑 남자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오는데 한 10분이 걸린대요. 그때서야 그 여자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정말 술에 취한 목소리로 네. 발음 다 꼬여가지고 저한테 여기서 역주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진짜 이것들이 정말 미쳤구나 했는데 네. 근데 경찰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대리가 안 와서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승자였던 그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했다고. 정말 가관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정말 가관입니다. 남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놓고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술이 취해가 제정신도 아니겠죠.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지금 사고를 냈잖아요. 사고를 낸 사람이 쓰러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119 불러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사고를 냈다고 칩시다. 그럼 사고를 냈으면 그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빨리 119 불러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그런데 저 안에서 지금 목격자가 전화해서 그 소방관들, 그러니까 119가 오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10분 지났는데 그때야 나와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두 번째, 119에 전화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지만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결국 변호사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 이분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본인이 처벌받는 게 더 무서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본인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서 이 처벌을 좀 면해보겠다는 생각밖에 머리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가정,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저런 지경에 빠뜨려 놓고 결국 그 사람을 구하기보다는 본인의 빠져나갈 국문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과연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람인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게 분노가 치밀다 보니까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벌써 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 청원 글을 이 치킨 배달하다가 사망한 피해자, 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이 올리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먹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갔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가게 시작 후에 계속해서 이 치킨 배달을 직접 해왔었대요.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살지 않은 적이 없으셨던 분이다라고 세상에. 설명을 하면서 이 사고로 인해 가족이 완전히 한순간에 파탄이 났다라고 하면서 아유. 현재 이 가족의 분위기를 전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굉장히 또 화가 난 마음을 전한 게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중앙선에 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보셨던 목격자분이 이 자동차 앞 유리가 깨졌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하더라라고 이 따님이 얘기를 하면서 제발 최고 형량이 떨어지기를 부탁드린다라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55만 명의 동의를 네. 얻었습니다. 56만, 조금 전에 저희가 또 방송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56만 명까지 일단 넘었다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분노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한 시민단체가요, 급기야 이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고발했다는데 어떤 혐의로 고발했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바로 살인 혐의입니다. 아하. 왜냐하면요,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이 가해 운전자는 이건 분명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해서 살인죄로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 동승자에 대해서도 살인의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면 사실 사람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깔려 있는 거고요. 이 동승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음주운전 방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살인에 대한 방조로까지 법률을 좀 확대 적용해야 된다. 이 국민 정서를 생각했을 때 가해 운전자와 거의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 시민단체의 주장이었습니다. 살인 종범이라는 게 그럼 종범의 의미를 좀 시청자분들께 좀 풀이를 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종범은 이제 방조범, 어떤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데 옆에서 거드는 아하.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운전대를 잡았을 때 본인이 같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는 그 앞뒤 정황들, 아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방조범으로까지, 특히나 살인의 방조범으로까지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도 지금 분노가 치밀어서 급기야 이 둘을 살인죄로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법률적으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결론적으로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게 잠재적인 살인행위라는 얘기 많이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통상적인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형 정도에 불과한데 음주운전에서 특히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까지 동일하게 그 법률을 적용하면 그건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위험운전치사상죄라는 게 생겼고요. 네. 그걸 더 강화한 게 이번에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이제 최저 형량 자체를 일단 올린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살인죄와 버금가는 그런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요. 이 죄로 처벌을 해도. 이 시민단체 주장이라는 건 이건 살인죄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정도라면 사실상 살인행위에 거의 근접한 행동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그런 어찌 보면 선언적 의미의 그런 고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온 국민의 분노가 지금 치솟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개그맨 김원효 씨가 이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전에 얘기 나눴던 6살 아이의 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 기사를 링크하면서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네. 자기 전에 한마디 하고 잘게요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그만 좀 합시다 음주운전. 제발 좀 합시다. 처벌 강화. 이렇게 올렸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100%. 네. 음주운전 그만해야 되고요. 처벌도 강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음주운전 없어지겠습니까? 이게 한두 건입니까 대체?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네. 개그맨 김원효 씨도 분노를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기사 볼 때마다 가슴 아파 죽겠습니다. 이런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정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효 씨는 더더욱 분노가 느껴지는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가정이에요. 이 아이의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김원효 씨한테 얼마나 이 분노가 치솟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게 비단 김원효 씨뿐만 아닐 거예요. 시청자분들 국민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말 엄벌에 처해지기를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